교수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하셔서 저희가 그때 시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역행성 인공 관절 수술인데 그 수술을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받자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힘줄을 꼬매는지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합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교수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 결정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네.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환자분과 상의 후에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힘줄 파열을 봉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할 수 있으면은 봉합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힘줄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힘줄을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에서는 힘줄 파열을 봉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맞아요. 수술은 아니고 통증 없이 기능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좀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수술 후에 어깨 운동 범위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좀 회복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운동 범위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 회복 치료, 회복 과정 중에서 있는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술을 시행할 때 저희가 고정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어떤 수술을 어떻게 했는가가 결정을 합니다. 뼈와 금속물을 고정할 때 단기간에 고정이 될 수 있는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상처만 아물면 바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시멘트를 쓰지 않고 금속 표면에 있는 코팅에 뼈가 자라는 것을 기다려서 그걸로 고정을 얻는 경우에는 그 뼈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 동안에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힘줄을 봉합한 경우에는 그 힘줄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이 일률적인 재활 과정, 회복 과정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해 주신 전문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수술하신 선생님 일러드리는 기간 그리고 운동 종류를 잘 따라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그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느낌과 뭔가 무게감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벼운 수술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위험하고 혹은 믿을 만한 수술인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하다가 혹은 신경이 다친다거나 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그렇게 험난한 수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수술을 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어깨 전만부에 한 15cm, 10cm 전후에 절개만 하고 가능한 삼각근 같은 근육을 떼지 않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라 그렇게 출혈이 많고 위험한 수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경 옆에서 수술 조작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그 신경을 자르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수술 후에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다른 분들한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 왜소한 분들 그런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많이 벌려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 또 하나는 너무 근육줄이고 너무 이제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아주 깊은 부위에서 수술 진행해야 되다 보니 또 많이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려지거나 당겨져서 신경마비를 겪기도 합니다. 지금 저 환자분도 제가 수술하셨던 분인데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이 손가락과 손목의 근력이 좀 약화되셨는데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분은 이제 6주 보조기 착용 빼고 그다음에 회복 운동 시작할 즈음에는 거의 회복이 되었던 경우고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느 수술이나 뭐 굉장히 드문 합병증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환자분 이 상태가 조금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조심도 많이 하는데도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네. 아닙니다. 아, 그럼 교수님 저 궁금한 게 방금 그 너무 왜소한 분은 좀 넣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근육질의 남성은 또 너무 두껍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오나요? 이 아, 인공 예. 관절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뼈가 이제 굵은 사람들, 네. 굵으신 분들은 저기 들어가는 직경도 조금 더 두꺼운 거, 아, 그 다음에 길이도 좀 더 사실 지금 이 아나운서님 들고 계시는 사이즈가 이제 일반적인 아, 표준형이라고 딱 저한테 어울리는 인공 한 관절인가요? 10cm 전후를 표준이라고 표현을 아, 하고요. 그리고 골절이나 또 네. 특수한 경우에 더 쓸 수 있는 한 20cm 정도까지 거의 뭐 팔꿈치까지 내려갈 수 네. 있는 디자인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8cm, 6cm 아예 전후로 미니형으로 작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더하게는 아예 거기에다 이렇게 탁 꽂이처럼 네. 그냥 탁 꽂아버리는 무주대, 무스템 음.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인공 관절도 정말 각양각색 시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어깨 인공 관절 수술 받은 환자는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감염입니다. 아, 감염은 모든 외과 수술,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이 좀 저하될 수 있는 경우, 당뇨나 또는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나빠서 동일한 환경에서도 본인이 세균과 싸우기가 어려운 면역 저하 환자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 꼭 어깨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에 감염 생기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수술 받으시다 보니까 어지럽거나 근력이 약하고 또는 미끄러운 환경에서 넘어지면서 이 금속물 주변에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물 주변에 골절이 있을 때 운이 좋게 금속물을 피해서 골절이 일어나면 일반적인 골절 수술처럼 시행하면 되지만 운이 나쁘게 삽입되어 있는 금속물까지 건들거리거나 이상이 생기면 수술이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넘어지는 것 네. 약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깨 인공 관절 그 사용 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꼭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10년간 썼는데 10년 후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10년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 상담할 때 네.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희 한국말로 인공관절의 수명 이러니까 마치 꼭 차의 어느 부품이 네. 어느 정도 마일 지나가면 꼭 갈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공관절이란 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라 사용하다 보면 뼈와 삽입물 사이에 고정이 약해지면서 겉돌거나 아니면서 건들거리거나 그래서 그게 통증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힘줄이 사용 중에 퇴화되면서 아니면 또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힘줄 파열이 생겨서 그런 거라면 그 형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해부학적 전추환술과 역행성 전추환술은 용도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이렇게 한 형태로 한 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조립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되는 부품을 풀어서 교체하면 훨씬 좀 수월하게 재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니면 너무 과하게 써서 10년을 못 채웠지만 환자분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꼭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상태가 어땠는지 의사도 부담스러워하고 네. 환자분도 부담스러워하는 재수술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지는 이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정도, 생활의 정도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어깨 인공관절 재치환 수술을 이렇게 권장하는 느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가요?
어렵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재수술은 어렵습니다. 첨 수술도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재수술은 어느 부위를 어느 부품을 또 쉽게 제거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 괜찮은 부품까지 교체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부위를 어느 범위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 국내에서 네. 어깨와 팔꿈치를 전문으로 수련받고 활동하시는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의학회에서 네. 인증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검색하시면 동네에서 그 맞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아, 접근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연락처랑 근무지가 네. 나오니까 거기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네, 됩니다. 지금 밑에 자막으로 주소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네, 환자분들 많이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깨 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No more!